엄마, 저 사람 누구야? 왜 우리 결혼식장에 경호원이 따라 들어와? 식장 문이 벌어지며 검은 정장 수십 명이 양쪽으로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20년 전 장례까지 치렀던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의 시선이 미정과 마주쳤고 미정은 손에서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태준? 떨리는 입술로 내뱉은 그 이름은 지금까지 그녀가 숨겨온 20년의 진실을 순식간에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단순히 살아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엔 그녀도 예상 못했던 거대한 그림자가 함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의 모든 관계가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미정은 식장 입구에 서서 구두 끝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은 고름을 여러 번 만지작였고 숨이 일정하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신부 입장 준비를 알리는 종을 울리자 미정의 어깨가 살짝 들썩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지우가 드레스를 살며시 잡고 걸어오자 미정은 허리를 펴고 다가갔습니다. 드레스의 끈이 어깨에서 흘러내리자 미정은 조심스럽게 손바닥으로 올려주며 딸을 살폈습니다. 지우가 드레스를 살짝 들고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하얘. 아침부터 너무 긴장했어. 미정은 앞치마 대신 작은 핸드백을 움켜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하는데 엄마가 멀쩡하면 그게 더 이상해. 지우는 드레스를 당겨 정리하며 미정의 팔을 톡 건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너무 예뻐. 한복도 잘 어울려. 미정은 지우의 손등을 살며시 쓸어내렸습니다. 너만 잘 살면 돼. 그거면 돼. 지우는 엄마의 손을 꽉 잡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에서는 하객들의 발자국 소리가 퍼졌습니다. 안내 직원이 테이블을 정리하며 작은 안내 종이를 재배치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모습이 입구 유리문에 비쳤습니다. 선옥이 화려한 한복 자락을 부채처럼 펼치듯 흔들며 등장했습니다. 선옥은 주변 친척들에게 먼저 눈인사를 보내고 조심스레 혼주석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선옥이 목걸이를 손끝으로 매만지며 미정을 흘끗 보았습니다. 신부 어머니는 준비 다 하셨어요. 벌써 손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미정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희도 준비 다 됐어요. 선옥이 한 걸음 다가오며 시선을 아래 위로 훑쳤습니다. 오늘 사람 많네요. 우리 쪽도 바빠서 정신이 없어. 미정은 대답하지 않고 지우의 드레스 매무새만 다시 살폈습니다. 지우가 불편한 듯 드레스 자락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따 다시 뵐게요. 엄마랑 준비 더 하고 갈게요. 선옥은 짧게 미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식장 천장 조명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울림이었지만 점점 세게 진동했습니다. 조명이 떨릴 때마다 천장에 매달린 꽃장식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어 천장을 확인했습니다. 식장 스피커에서 웅하는 낮은 소리가 울렸고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유리문 밖에서 검은 그림자가 여러 개 길게 늘어졌습니다. 지우가 깜짝 놀라며 미정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엄마, 밖에서 무슨 일 있어? 차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미정은 손바닥에 힘을 주고 지우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식장 바쁜 날엔 원래 이래. 지우는 복도 끝을 향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근데 저기 사람들 좀 이상해. 전부 검은 옷이야. 미정은 다시 한번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우리 쪽 하객은 아닌 것 같은데. 지우는 숨을 고르며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엄마,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입구 유리문이 힘있게 열리면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일렬로 들어왔습니다. 몇몇 하객이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내 직원은 당황해 명단표를 떨어뜨리고 허리를 숙여 다시 주었습니다. 검은 정장들은 식장 통로를 양옆으로 정리하듯 서서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복도 전체가 마치 다른 공간으로 바뀐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지우가 미정의 손등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누구야? 결혼식장에 저런 사람이 왜 와? 미정은 손끝이 떨리는 걸 숨기려고 가방을 더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글쎄다. 안내하는 사람도 없는데. 지우가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나 겁나. 뭔가 이상해. 미정은 지우의 팔을 감싸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가만히 있어. 일단 지켜보자.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은 정장들 가운데 통로가 열리듯 갈라졌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 중심으로 향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번들거리는 구두가 보였고 그 위로 잘 다듬어진 정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남자가 경호원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식장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조명이 그의 어깨선을 따라 흐르며 사람들의 숨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 들어온다. 미정은 눈을 크게 뜨고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지우가 다시 미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미정은 한 발 뒤로 물러나며 벽을 더듬었습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지. 지우는 엄마의 표정을 보고 눈동자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너무 이상해. 무슨 일이야? 미정은 손끝이 허공을 헤매다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걸음을 멈추자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미정의 눈이 그 자리에 박히듯 멈췄습니다. 핸드백이 손에서 빠져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숨소리들이 번졌습니다. 미정은 다리가 풀려 그대로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우가 급히 양팔로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지우가 미정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 왜 그래? 말 좀 해봐. 미정은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입술을 떨었습니다. 지우야. 저 사람. 지우가 놀라며 미정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누군데 그래? 엄마 아는 사람이야. 미정은 숨을 한 번 들이쉬고 힘없이 뱉었습니다. 네, 아빠야. 지우의 입술이 굳어갔습니다. 아빠, 죽었다고 했잖아.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식장은 침묵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모든 시선이 한 지점으로 모였습니다. 미정은 휴게실 문턱에 걸터앉듯 주저앉았습니다. 손등이 떨려 바닥을 짚는 손가락이 여러 번 휘청거렸습니다. 직원 2명이 미정을 부축해 의자에 앉히자
미정은 손을 뻗어 지우를 먼저 찾았습니다. 지우는 숨을 몰아쉬며 엄마 옆에 무릎을 꿇고 주변을 살피다가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휴게실 문이 닫히면서 바깥의 소란이 낮게 꺼졌습니다. 지우가 미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까 왜 그랬어? 나 정말 놀랐어. 미정은 지우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우야, 너무 갑자기 봤다. 준비가 안 된 채로 봤다. 지우는 엄마의 손을 가슴에 대며 몸을 가까이 붙였습니다. 엄마 말투가 너무 흔들려.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미정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한테 말 못한 게 많아.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우는 바닥을 손으로 짚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도 이 집 사람인데 말해줘야지. 미정은 지우의 어깨를 잡고 조용히 흔들며 눈을 맞췄습니다. 문 밖 복도에서는 발걸음과 무전기 소리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직원들이 식장과 대기실 사이를 오가며 손님 안내를 조정했고 보안팀은 동선이 섞이지 않도록 통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선옥은 손에 쥔 핸드백을 끌어올리며 복도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선옥은 아들 준호를 찾아 한 발자국씩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 상황이 자기 집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이미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선옥이 준호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너 회사 사람들이랑 관련 있니? 저렇게 사람들 데리고 오면 문제 생긴다. 준호는 당황한 얼굴로 손을 뗐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선옥은 고개를 세게 돌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쪽 손님이 이 상황을 다 봤어. 이렇게 되면 일이 복잡해져. 준호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준비된 순서대로 진행하게 두는 게 좋겠어요. 선옥은 입술을 꾹 깨물고 준호의 소매를 당겼습니다. 너는 지금 너무 안일해.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 식장 복도 끝에서는 검은 정장들을 이끄는 사람이 휴게실 반대편 아늑한 회의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태준이 조명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태준은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짧게 무언가를 들은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태준 옆에 다가왔고 태준은 작은 서류 봉투를 건네며 지시했습니다. 경호원은 고개를 깊게 숙인 뒤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향해 나갔습니다. 지우가 엄마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까 아빠라고 했잖아. 나 어떻게 해야 돼? 미정은 가슴께를 손으로 눌러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우야, 너한테까지 위험이 갈까봐 이 얘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우는 의자 끝을 잡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더 불안해. 그냥 말해줘. 미정은 떨리는 손을 올려 지우의 머리를 잠시 감쌌습니다. 오늘 식장에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었어. 저 사람도 원하지 않았을 거야. 지우는 입술을 꽉 깨물고 미정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준비할 시간을 줘.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그냥 아빠라고 받아들일 순 없어. 미정은 지우의 손등에 입술을 닿을 듯 내려놓았습니다. 복도 한편에서 경호원이 휴게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경호원은 조용한 목소리로 미정에게 손짓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우가 그런 엄마의 팔을 붙잡자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풀어냈습니다. 지우는 어쩔 수 없이 미정을 따라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경호원은 주변을 서둘러 확인한 뒤 미정을 안내했습니다. 지우가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보내면 안 돼. 나도 같이 갈래. 미정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돌아올게. 지우는 두 손을 배 앞에서 맞잡고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무서우면 바로 부르기라도 해. 미정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호원은 문을 천천히 닫았고 지우는 의자 옆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며 숨을 다듬었습니다. 복도 끝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자 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용한 실내에 미정의 발걸음이 닿자 태준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랫동안 쌓인 침묵이 먼저 드러났습니다. 미정은 테이블 끝에 서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은 손등으로 의자 등받이를 쓸며 미정 쪽으로 두 걸음 다가갔습니다. 미정의 손가락이 다시 떨렸습니다. 왜 지금이야? 왜 여기로 온 거야? 태준은 시선을 바닥에 두며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너희 먼저 지켜야 했다. 그냥 여기로 오는 수밖에 없었다. 미정은 양손을 모아 쥐고 고개를 살짝 젖혔습니다. 나는 장례도 치렀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우랑 둘이 버텼어. 태준은 낮은 호흡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돌아왔다. 미정은 몸을 뒤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지금 말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태준은 숨을 다잡으며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눅눅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은 20년의 결을 서로 다른 시간으로 들고 서 있었습니다. 챕터 3 흔들리는 안전. 회의실 문이 닫힌 뒤 복도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장 로비 유리문 바깥에 흰색 밴이 다시 나타났고 번호판에 테이프가 붙은 채로 천천히 조명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보안팀 직원 둘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출입구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식장 주차장에는 아직 하객 일부가 남아 있었고 하객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바깥을 자꾸 살폈습니다. 그때 식장 입구로 중절모를 쓴 남자가 바람을 헤치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여민 채 안경 너머로 식장 내부를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안내 직원이 다가와 길을 막자 그 남자는 코트에서 지갑을 꺼내 무언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단번에 달라졌고 그는 허리를 숙여 복도의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물이 복도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바로 최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이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훑으며 말했습니다. 미정 씨 어디 있습니까? 급히 만나야 합니다. 보안팀 대장이 다가와 도윤의 앞에서 멈췄습니다. 현재 회장님과 면담 중입니다. 안쪽 회의실에 있습니다. 도윤은 숨을 짧게 들이마시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접근 필요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보안팀 대장은 눈을 크게 뜨며 곁을 내주었습니다. 상황이 많이 급박합니까? 도윤은 코트를 다시 여미며 복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미 좁혀오고 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미정과 태준의 대립이 아직 풀리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테이블 끝을 반쯤 움켜쥐고 있었고 태주는 벽에 걸린 시계를 짧게 바라본 뒤 다시 미정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해결되지 않은 20년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날카롭게 울린 발소리가 그 시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보안팀이 회의실 문을 열자 도윤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도윤이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건은 단순한 재회가 아닙니다.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태주는 숨을 고르며 의자 옆을 돌았습니다. 벌써 움직였습니까? 도윤은 손가락으로 서류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젯밤부터 미정 씨 집 주변을 3번 돌았습니다. 미정은 의자에서 손을 떼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도윤은 걸음을 멈추고 미정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를 노리는지 찾아가는 중입니다. 지우는 휴게실 문을 조금 열고 복도 상황을 살폈습니다. 검은 정장들 사이에 낯선 중절모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는 모습에 놀라 문을 더 열었습니다. 직원들은 급히 통로를 비우고 보안팀은 서로 위치를 바꾸며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식장 스피커에서는 하객들에게 귀가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우는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하고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지우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밖이 너무 이상해. 휴게실에 남아있던 미정의 동생 미정숙이 지우 옆에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너 괜찮아. 복도가 정신없더라. 지우는 손끝을 꽉 쥐며 숨을 고르려고 애썼습니다. 지금 나가면 위험할지도 몰라. 그냥 여기 있어야 해. 미정숙은 지우의 어깨를 감싸당겼습니다. 그럼 아줌마가 밖을 보고 올게. 너는 움직이지 마. 지우는 고개를 빠르게 저었습니다. 아줌마도 나가지 마. 지금 분위기 너무 심각해. 회의실에서는 도윤이 태준 앞에 서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식장 주변에서 찍힌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들이 일정 간격으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흰색 밴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같은 위치를 반복해서 돌고 있었고 차량의 통로 이동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사진을 집어 올리며 자신이 예상했던 타이밍보다 훨씬 빠른 움직임임을 알아챘습니다. 미정은 태준과 도윤의 표정을 번갈아 보며 점점 얼굴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본격적으로 파고드는 중입니다. 도윤은 회의실 전면 유리창을 짚었습니다. 오늘 노출됐습니다. 결혼식이라는 장소도 문제였죠. 미정은 테이블을 잡은 손을 떼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윤은 서류 가방을 다시 닫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분간 이동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짧게 끄덕이며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즉시 준비합시다. 도윤의 시선이 미정에게 머물렀습니다. 복도는 이미 비상동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보안팀은 출입구 근처에 배치되고 직원들은 식장 안팎을 정리하며 사람들의 무리를 식장 밖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소란 속에서 주변 친척들의 팔을 붙잡고 밖으로 이끌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듯 눈을 굴렸습니다. 하객들은 갑자기 강화된 경계에 불안한 눈길을 던지며 서로를 붙들고 이동했습니다.
주차장으로 나가는 통로는 이미 경호팀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회의실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서둘러야 합니다. 미정은 따라 나서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우는요? 지우부터 챙겨야 해요. 도윤은 복도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지우는 이미 보안팀이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동하게 하죠. 미정의 손등이 경직되며 걸음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지우한테는 제가 직접 가야 합니다. 태준이 미정의 옆에서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함께 갑시다. 도윤은 복도 끝을 보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게실 문 앞에 도착하자 보안팀 2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우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들어서자마자 지우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지우는 바로 일어나 엄마에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의실에서 들여다본 냉정한 상황은 식장 복도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고, 지우는 그 내부가 이미 평범한 결혼식장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어떻게 돼? 미정은 지우의 손을 감싸며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지우야, 일단 나가야 한다. 지금 여기 오래 있을 수 없대. 지우는 복도의 경호원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옆에 있을게.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게. 미정숙은 살짝 뒤로 물러나 지우를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지우야가 여기 있으면 더 불안해진다. 지우는 가족들을 보며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복도 끝에서 경호팀이 이동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식장 전체가 조용해지며 한 방향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챕터 4 선택의 갈림길. 식장을 빠져나온 차량 행렬은 신호등이 많은 도심을 피해 외곽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경호 차량이 앞뒤로 붙어 끊김없이 움직였고, 미정과 지우가 탄 차량은 중간에 배치되어 다른 차량과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됐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수와 골목은 어둑했고, 도로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겨 조용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보며 손가락으로 무릎 위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지우는 안전벨트를 만지작거리며 엄마의 시선을 살폈습니다. 지우가 허리를 숙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로 가는 거야?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 미정은 운전석을 스치는 경호원의 무전기를 바라봤습니다. 당분간 안전한 곳에서 머물라고 했어. 잠깐이면 돼. 지우는 차창 밖 검은 그림자를 따라 눈을 움직였습니다. 근데 경호원이 너무 많아. 일반적인 상황 아닌 것 같아. 미정은 지우의 손을 잡아 자신의 무릎 위로 가져왔습니다. 지우야, 지금은 엄마 말만 들어. 일단 도착부터 하자. 지우는 숨을 길게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옆에서 안 떨어질게. 미정은 지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차량은 오래된 공장지대를 지나 작은 산으로 이어지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가로등은 드문 간격으로 서 있었고 도로는 구불구불했습니다. 경호 차량이 산중턱에서 속도를 줄이자 뒤따르던 차량들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입구에는 철문이 있었고 문을 지키는 2명의 경비가 태준의 차량을 확인한 뒤 철문을 열었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리자 좁은 흙길이 더 깊은 숲으로 이어졌습니다. 입구를 지나며 경호원이 미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불편해도
조금만 참고 계십시오. 지우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사람 정말 안 다니는 곳 같다. 경호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목에 찬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일반인은 접근 못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미정은 조용히 안쪽 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우부터 챙겨야 해요. 경호원은 서류를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이미 최우선 대상입니다. 지우는 무전기에서 들리는 짧은 신호음을 바라봤습니다. 차량이 멈추자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어두운 숲에 묻힌 작은 건물이 보였고 조명이 건물 외관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는 이미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코트를 여미며 어프로칭 차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내리자마자 지우의 손을 잡고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가자 미정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조용하게 들렸습니다. 미정아, 여기야. 이쪽으로 와. 박서연이 건물 계단에서 손을 내밀고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분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미정은 서연에게 다가가며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 대학 선배야.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네. 서연이 계단을 내려오며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반갑다. 엄마랑 많이 닮았네. 지우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황이 좀 정신없네요. 미정과 서연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내부는 회의실처럼 조명이 밝았고 벽에는 여러 장의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와 간단한 도시락이 정돈되어 있었고 사이사이에 경호원들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앞쪽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다가 세 사람을 보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 역시 문가에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연이 테이블 옆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줄게. 이곳은 보호시설이야. 당분간 여기서 생활해야 해. 지우는 의자 등받이를 손바닥으로 짚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정말 숨겨진 곳이네. 서연은 서류를 미정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을 알아야 해. 미정아, 너도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미정은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래. 숨지 않고 제대로 알아야겠지. 도윤은 지도 위에 표시된 몇 개의 점을 가리켰습니다.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동시켰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의자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우가 엄마 옆으로 바짝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여기 오래 있어야 돼. 미정은 지우의 손목을 잡아 테이블 위로 올렸습니다. 지우야, 지금은 서로 붙어 있어야 해. 떨어지면 안 돼. 서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겁먹지 말고 해야 할 걸 해야 해. 지우는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할게. 어디든 같이 갈게. 미정은 지우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됐다. 지우가 옆에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밖에서는 경호팀이 건물 주변의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서는 새로운 선택을 위한 준비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챕터 5 다시 빛을 찾다. 보호시설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창문 옆 작은 소파에 앉은 미정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우는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린 채 잠들어 있었고 그 옆에 태준이 조용히 앉아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밤새 켜둔 조명이 은은하게 퍼져 사람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경비대원들이 복도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 새벽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미정이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우 얼굴이 편안하네. 어젯밤엔 계속 뒤척였는데. 태주는 지우의 머리맡을 정리하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잠깐이나마 안전하다고 느낀 거겠지. 미정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며 태준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는 강하네. 어릴 때부터 그래왔어. 태준은 시선을 천천히 떨구며 입술을 눌렀습니다. 지우를 이렇게까지 혼자 키워준 걸 보면 말이 필요 없지. 미정은 다소 굳은 어깨를 내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더 힘들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태주는 손을 무릎 위에서 모으며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옆에 서 있을 수 있다. 한편 복도에서는 서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경호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반짝이는 복도에서 사람들은 바쁜 듯 움직였지만 서연의 걸음은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적당한 거리에서 방안을 확인하고 다시 테이블로 돌아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창문 바깥으로는 서늘한 새벽 기온이 밀려들어와 건물 안의 공기를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그 시간은 어쩐지 숨을 고르는 듯 고요했습니다. 서연이 들어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여기서 머물 거야. 밖은 아직 위험하다고 해. 지우는 잠에서 깬 듯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어제는 정말 숨도 못 쉬겠더라. 미정은 지우 어깨에 담요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래도 불편하면 말해. 나중에 방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어. 태주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움직이기보다 정리할 게 많다. 서연은 자료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동안 모았던 자료도 있고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도 있어. 지우는 두 사람 사이에서 자료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도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바깥에서 이어지는 무전기 소리와 경비 발소리가 도윤의 표정에 긴장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옆에 선 그는 태준이 꺼내놓은 서류들을 차례로 넘기며 눈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러고는 의자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도윤이 의자 등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안에 큰 방향 정리가 끝날 겁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것들이라 확실할 거야. 미정은 도윤의 표정을 살짝 살폈습니다. 지우한테 추가로 필요한 건 없나요? 도윤은 테이블 위 펜을 손가락으로 굴리며 말했습니다. 당장은 없습니다. 다만 지우 씨도 나중에 참고할 내용이 많겠죠. 지우는 숨을 들이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필요하면 도울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요. 서연은 지우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마음 단단하네. 어제 그 상황에서도 잘 버텼어. 점심 무렵이 되면서
건물은 한결 따뜻한 공기로 채워졌습니다. 작은 식당에서는 도시락 냄새가 퍼졌고 복도는 바쁜 발걸음 대신 안정된 움직임이 더 많아졌습니다. 경호원들은 교대로 휴식을 취하면서도 시설 주변을 일정 간격으로 걸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한동안 정신없이 움직였던 사람들의 얼굴에도 잠시 평온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우가 도시락을 열며 말했습니다. 여기 음식 맛있다.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미정이 도시락 반찬을 덜어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식욕이 좀 없네. 그래도 조금은 먹어야지. 태주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잠깐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먹는 게 좋네. 도윤은 종이컵을 들어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이 정도면 안정됐습니다.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지우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시간도 소중한 거야. 내일은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지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지우와 미정은 건물 뒤쪽 작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오래된 나무 벤치가 있었고 벤치 옆에는 작은 등산길로 이어지는 흙길이 있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낙엽이 바람에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미정은 벤치에 앉아 손바닥으로 나무 결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지우는 벤치 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우가 바람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조용하니까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 미정은 지우의 무릎 위로 담요를 다시 펴주었습니다. 그래, 숨 좀 돌려야지. 여기 아니었으면 어제 일도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 낙엽을 발끝으로 건드렸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간 있으니까 다시 생각할 여유가 생긴다. 미정은 지우의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내가 옆에 있어서 잘 버티는 거야. 지우는 벤치 팔걸이를 잡으며 몸을 살짝 기댔습니다.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나도 괜찮아. 잠시 뒤 태준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보며 멈칫했다가 천천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멀찍이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태준은 벤치 옆에서 서서 두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오후의 햇빛이 천천히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 사람 모두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는 듯 했습니다. 지우가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잠깐이라도 이렇게 있으니까 좀 편해요. 태준은 벤치 등받이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 이런 시간이 우리한테도 필요하다. 미정은 손등으로 지우의 등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어도 된다. 내일이 어떻게 되든. 태준은 고개를 든 채 마당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평온이 다시 올 줄 몰랐다. 지우는 엄마와 태준을 번갈아 보며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우리 이렇게라도 다시 만난 게 다행이에요. 마당에 햇빛이 더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 세 사람은 오랜만에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챕터 6 닥친 그림자. 저녁 무렵 보호시설의 공기는 낮과 달리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건물 복도 끝 조명은 깜빡거리며 빛의 결이 흐트러졌고 경호원들은 교대 시간을 앞두고 서로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아들자 건물 전체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불편한 정적이 천천히 깔렸습니다. 시설 밖 숲길에서는 바람에 흔들린 나뭇잎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방 안에서 얇은 가디건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잠깐 물 좀 마시고 올게. 금방 와. 미정은 지우의 팔을 살짝 잡으며 답했습니다. 복도 조용한 거 보니까 경호원이랑 같이 나가. 혼자 다니지 마. 지우는 문을 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금방 갔다 올게요. 미정은 문이 닫히자 잠시 시선을 고정하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하루가 너무 길다. 태주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따라갈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경호원들이 바로 옆에 있어. 시설 복도는 평소보다 더 차가운 공기가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조명이 일정하게 켜져 있었지만 어쩐지 빛이 반쯤 깎여 보였습니다. 지우는 종이컵을 들고 식당 쪽으로 걸었습니다. 식당 앞에는 경호원 한 명이 서 있었고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짧은 잡음에 귀를 바짝 세우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종이컵을 가득 채우고 입술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경호원 2명이 바쁘게 뛰어나와 서로에게 짧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우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 생겼어요? 경호원은 손바닥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지금 복도 쪽에 문제 있습니다. 지우는 식당 안쪽으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여기 있어도 돼요. 경호원은 무전기를 귀에 가져가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더 안전합니다. 들어가 계십시오. 지우는 긴장한 눈빛으로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엄마한테 연락해야겠어요. 경호원은 손바닥을 펴서 막았습니다. 지금 통신도 잠시 차단됐습니다. 한편 그 시각 미정은 방 안에서 작은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펼쳐 태준에게 마지막 확인을 받고 있었고 도윤은 창가에서 외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질수록 건물 밖은 더 어두워졌고 숲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태주는 외부의 불안한 정적을 눈치채고 창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윤이 창문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방금 전 외곽 초소에서 신호가 끊겼습니다. 태주는 얼굴을 굳히며 문 쪽을 향했습니다. 누가 온 겁니까? 도윤은 손목 무전기를 누르며 답했습니다. 정확한 신호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너무 빠릅니다. 미정은 가방을 떨어뜨리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지우는요? 지우 어디 있어요? 도윤은 문 손잡이를 잡고 방 밖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식당 쪽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데려오겠습니다. 태주는 도윤 뒤를 따라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당 앞에서는 이미 2명의 경호원이 차단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식당 안쪽 벽에 등을 붙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은 복도 끝을 향해 서서 무전기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복도 조명은 갑자기 한 차례 깜빡이며 어두워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그 순간 복도 너머에서 낯선 소리 하나가 울렸습니다. 작은 금속이 부딪힌 듯한 음이었습니다. 지우가 경호원 옆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가야 돼요.
여기에만 있으면 더 불안해요. 경호원은 지우의 팔을 잡아 식당 쪽으로 밀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복도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지우는 두 손을 꽉 모으며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누가 데리러 와요? 경호원은 복도 끝을 주시하며 낮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이미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지우는 식당 천장을 올려다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기 있을게요. 복도 끝에서 도윤과 태준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경호원들의 손짓을 확인하고 속도를 더 올려 식당 앞에까지 왔습니다. 지우가 그들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고 달려왔습니다. 태주는 한 손으로 지우의 어깨를 받쳐 붙잡았습니다. 도윤은 복도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경호원들과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잠시 뒤 복도 끝에서는 불빛이 길게 흔들렸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밖에 무슨 일 있는데요? 태주는 지우를 식당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여기 있어야 해. 지우는 태준의 팔을 잡아당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도 같이 있어. 나 혼자 두지 마. 도윤은 식당 문을 닫으면서 태준에게 짧게 턱짓했습니다. 이쪽입니다. 바로 미정 씨 있는 방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태준은 지우의 손등을 짧게 눌렀습니다. 금방 돌아온다. 절대 문 열지 마. 지우는 문 앞에서 양손으로 팔을 감싸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각 미정은 방 안에서 문 앞을 서성이며 무전기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미세한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서연은 미정을 부축하며 조금만 앉으라고 했지만 미정은 계속 문 쪽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발끝은 불안하게 바닥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천천히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태준과 도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미정이 그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지우는요? 데려왔어요. 도윤은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식당에서 안전하게 대기 중입니다. 곧 같이 이동할 겁니다. 미정은 손등으로 가슴께를 눌렀습니다. 오늘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태주는 미정 앞에 서서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오늘 그들이 움직였다. 서연이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며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감정보다 안전이 먼저다. 우선 이 방을 떠나야 한다. 방 안은 긴장과 불안이 뒤섞여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곽에서는 다시 낮은 진동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챕터 7 벼랑 끝에서 다시 서다. 시설 밖에서 울린 낮은 진동음이 멈춘 뒤 복도는 다시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경호원들은 문 앞에 모여 계신 상태를 확인했고 건물 내부의 조명은 다시 안정적으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깥 숲길을 향한 창문은 새까맣게 어두웠고 그 어둠 너머에서 무엇이 움직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태준과 도윤은 서연, 미정과 함께 방 안을 지키며 상황을 재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완전히 거치지는 않았지만 시설 안은 조금씩 다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두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아까 그 소리 우리한테 온 거 맞죠? 도윤은 테이블에 퍼져 있는 서류를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지금으로선 의도만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시설 안까지는 못 들어왔습니다. 태주는 방 한가운데에서 숨을 고르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오늘은 예고에 불과하다. 더 준비해야 한다. 서연은 메모를 정리하며 미정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맞서려면 미정이 내 역할도 필요하다. 미정은 눈을 감고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나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는 알아야겠네. 도윤은 서류를 넘기며 입술을 눌렀습니다. 곧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 사이 지우는 식당 안쪽에서 문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던 소란이 잦아들자 지우는 두 손으로 이마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식당 안의 조명은 조용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방에 있는 엄마가 계속 떠올라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다 경호원 한 명이 들어와 그녀에게 손짓했습니다. 경호원이 식당 문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우 씨 이제 방으로 이동합니다. 지우는 가디건을 여미며 급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엄마는 괜찮아요. 경호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예. 지금 모두 방에서 대기 중입니다. 지우는 복도를 서둘러 걸었습니다. 엄마가 또 혼자 걱정하고 있을 텐데. 경호원은 지우의 걸음에 맞춰 속도를 높였습니다. 금방 도착합니다. 지우는 문이 보이자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듯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미정이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우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미정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의자에 얹어둔 손을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서연과 도윤은 두 사람이 안정을 찾을 시간을 잠시 기다리며 주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방 안은 전보다 따뜻해졌고 집기들이 제자리를 찾으며 안정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미정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무섭긴 했지만 이제 괜찮아. 미정은 지우의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듯 쓰다듬었습니다. 지우야, 이제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어디든 같이 다니자.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랑 같이 있을게. 둘이 떨어지지 않을게. 태주는 서류 뭉치를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끝낼 길도 찾아야겠다. 도윤은 빈 의자를 가져와 테이블 옆에 두었습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입니다. 서연은 준비된 종이를 테이블 가운데로 옮겼습니다. 방 안 사람들은 테이블 주위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난 사건 기록과 사진, 그리고 도윤이 오늘 추가로 가져온 정보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와 펜이 움직이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구체적인 경로가 지도 위에 표시되고 있었고 방 안의 조명은 모두의 얼굴을 고르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자료를 지켜보며 마음을 고쳐먹은 듯 했습니다. 미정이 종이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정면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도윤은 손가락으로 지도 위 표시를 가리켰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오래 끌수록 위험합니다. 태주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걸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여기서부터 드러내야 한다. 서연은 메모를 정리해 미정에게 건넸습니다. 너도 지켜야 할 게 있어. 내가 한 부분도 이제 기록해야 해. 지우는 엄마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엄마가 하는 거면 나도 같이 할게.
미정은 지우의 손을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 셋 다 같이 해야지. 그날 밤 늦게까지 방 안에서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낮은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시설 안도 점점 더 경계가 강화되었고 주변 숲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 나뭇가지를 흔들어댔습니다. 밤하늘은 먹을 뒤집어 쓴 듯 어둡고 구름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창문 근처와 출입구를 지키며 교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설 내부에서는 작은 접이식 테이블 하나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쉬면 안 돼. 너무 오래 서 있었어. 미정은 지우의 어깨를 감싸며 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조금 쉬자. 오늘은 하루가 너무 길었다. 태주는 테이블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든 채 말했다. 오늘 할 건 거의 끝났어. 내일 아침에 다시 이어가면 된다. 도윤은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밤샘 경비도 두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습니다. 서연은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끝낼까? 오늘은 다들 고생했다. 지우는 엄마와 태준의 손을 번갈아 잡았습니다. 밤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긴 밤 속에서 네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기댈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챕터 8 남겨진 자리들. 다음 날 아침 보호시설에는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한 흐린 기운이 번져 있었습니다. 창문 밖 나뭇잎이 흔들리며 바람소리가 깊게 울렸고 복도에서는 경호원들이 교대 준비를 하며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시설 안의 조명은 밝았지만 사람들의 표정에는 긴장이 조금씩 가셨습니다. 어젯밤에 이어진 논의 덕분에 앞으로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서연과 도윤이 자료를 재정비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테이블에서 물컵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들 얼굴이 조금 편해 보이네. 태주는 창가에 서서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해야 할 길이 뚜렷해졌으니까. 지우는 부스스한 머리를 정리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몸이 덜 떨려요. 미정은 지우의 손등을 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금은 차분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해. 서연은 서류를 넘기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도윤이랑 마지막 조율을 하면 정식 절차가 시작돼. 도윤은 펜을 들고 자료 위에 빨간 표시를 따라가며 말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이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점심 무렵 시설 안은 더 밝은 분위기로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간단히 끼니를 해결했고 복도에는 따뜻한 음식 냄새가 잠시 머물렀습니다. 경호원들 역시 교대 중 잠깐 쉬며 컵라면을 들고 있었다가 곧 다시 자리를 지켰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 지붕을 어깨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는 어제의 긴장과 달리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지우가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어제처럼 불안하지도 않아. 미정은 지우의 얼굴을 꼼꼼히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몸부터 챙겨야 해. 너도 쉬는 게 필요해. 태준이 식탁에 놓인 컵을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 오후에는 따로 면담이 있을 거야. 그 과정도 지우가 필요해. 지우는 가슴께를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나도 해야 할 건 다 할게요. 그냥 엄마만 잘 챙기면 돼요. 서연은 도시락 가방을 챙기며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미정이한테는 큰 힘이야. 지우는 미정의 팔을 잡아 살짝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직원 하나가 달려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호원이 문을 열자 직원은 흰 봉투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도윤이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내자 종이 여러 장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사건의 공식 절차와 보호 대상 이동 경로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과 서연은 동시에 종이를 들여다보며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미정과 지우 역시 조용히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동 절차가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에 시설에서 나갈 예정입니다. 미정은 종이 위 날짜를 살피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 몰랐네. 태주는 서류를 두드리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다. 더 늦어지면 위험하다. 지우는 이동 경로를 따라가며 눈을 굴렸습니다. 그럼 다시 다른 시설로 가는 건가요? 서연은 종이를 정리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엔 단기 머무는 곳이야. 오래 머물지 않아. 도윤은 무전기를 점검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챙기십시오. 이동 준비가 시작되자 시설 전체에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경호원들은 차례로 장비를 점검했고 도윤은 차량 배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정과 지우는 서로의 짐을 확인하며 필요한 것들을 작은 가방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태주는 가방을 들어 무게를 확인한 뒤 복도 쪽으로 옮겼습니다. 서연은 다른 서류들을 정리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지우가 지퍼를 잠그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정도면 되겠죠? 미정은 가방 안을 다시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무 무겁게 들고 가면 불편해. 태주는 짐을 들고 문 쪽에서 두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다 준비됐으면 나가자. 시간이 다 됐다. 서연은 복도를 확인하고 손짓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된다. 지우는 엄마 손을 잡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시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바람에는 빈냄새가 섞여 있었고 숲길 끝에는 차량들이 조용히 대기 중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양쪽으로 서서 이동 동선을 확보했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차량으로 향했고 발걸음은 한결 안정됐습니다. 시설 건물은 어두운 하늘 아래 묵직하게 서 있었습니다. 태준이 미정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만 잘 넘기면 된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지. 지우는 엄마의 팔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서연은 차량 문을 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끝이 보인다. 도윤은 시계를 확인하며 멀리서 다가오는 차량을 바라봤습니다. 출발하십시오.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흐린 하늘 아래에서 이들은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을 드디어 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귀환이 모든 삶을 흔들어 놓았지만 결국 그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멈춰있던 진실은 제자리를 찾았고
상처로만 남았던 기억들도 천천히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누군가는 잃었던 가족을 다시 품었고 또 누군가는 뒤늦게나마 용서를 선택하며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너져가던 관계들은 조금씩 정리를 맞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삶은 뜻밖의 순간에 무너지고 또 뜻밖의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결국 끝이라기보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문턱일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전환점이 찾아오기를 조용히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